그게 저는 개업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헬로,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. 제가 개업 변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그 전에 어쏘 변호사를 2년 10개월 정도 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쏘 변호사와 개업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 개업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펌이 업무 강도가 되게 높았던 펌이어서요. 조금 힘들었고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쏘 생활 그만두고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개업을 너무 쉽게 했어요. 저는 이렇게 막 정글일 줄 몰랐고요. 개업을 하고 나서 후회되는 점은 고객이나 뒷받침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저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저를 알리고 저한테 뭐 일 좀 맡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업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업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덜컥 개업을 했던 것이 약간 후회가 됐고요. 근데 이미 개업을 하고 나서는 사실 요단강의 강을 건너듯이 다시 어쏘 변호사의 생활로 돌아가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게 개업 변호사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이 되게 큰 장점이에요.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워서 12시에 출근하고 12시에 퇴근을 하고 일만 제대로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.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다 가져가는 부분이 되게 크고 매출을 어디에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제가 다 하고 정말 큰 자유로움인 거죠. 그게 저는 개업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어쏘를 안 하시고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어쏘를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개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쏘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 당장 서면을 쓰는 거라던가 아니면 재판을 나가서 재판장에서의 애티튜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우실 상사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은 한두 번만 하면은 금방 익숙해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 같지는 않고 어쏘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혼 전문 펌에 있을 경우에는 이혼 사건을 주로 하시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. 저같이 부동산이나 형사 전문을 어쏘로 있을 때 많이 하게 되면은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 식으로 전문 변호사를 딸 수가 있는 거죠. 전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을 하는 건데 최근 3년간 내가 30건 이상을 그 사건을 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쏘로 있지 않고 바로 개업을 하시게 될 경우 처음에는 그렇게 사건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전문을 따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어쏘로 있게 되면 그 전문 변호사로 개업을 하실 수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. 어쏘 변호사의 경우에는 확실히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개업 변호사의 경우에는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실망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큰 거죠. 근데 어쏘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위에 상사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사건을 서면을 쓰는 거니까 그만큼 부담이 좀 덜고 상대적으로 책임감도 개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개업 변호사가 훨씬 심한 것 같고 그 대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업 변호사가 훨씬 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 어쏘 변호사에서 요구를 하는 능력은 서면을 잘 쓰고 사건을 되게 빨리 캐치를 하고 상사의 어떠한 니즈를 제대로 잘 충족을 시켜주는 거가 어쏘 변호사의 능력이라면 개업 변호사의 능력은 물론 사건을 잘 수행하고 이기는 게 개업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업 변호사의 능력은 영업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영업력의 경우에는 법을 잘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네. 변호사님의 영업력이 어떤 점? 저희 잘하는 장점. 점? 네. 저는 사실 특유의 친화력이 좋죠. 방금 신화를 발사하신 거죠? 네, 저 발사했어요. 어떤가요? 느껴지시나요? 친화력이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고요. 저희 장점은 제가 아무래도 연구원까지 했으니까 법을 잘 아는데 그런 친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건들을 이기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. 개업을 할지 말지 네. 고민하시는 분들인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시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언제까지 어쏘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시죠. 저도 항상 했고 개업이라는 게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.
있잖아요. 정말 나가서 내가 이 맨땅에 헤딩을 할 수 있을까? 근데 사실 진짜 맨땅에 헤딩인 건 맞고요. 맨땅에 헤딩한 만큼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게 개업 변호사의 일인 것 같아요.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열정이 있으시다면 개업 변호사를 해보시고 또 안 맞으시면 다시 취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개업을 했다가 다시 오는 네.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이미지나 뭐 안 좋고 이런 거. 뭐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네가 개업을 했다가 좀 잘 영업이 안 되거나 혹은 네가 좀 그게 안 맞아서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없죠. 결국은 영업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알지 않을까요? 아 이게 쉽지 않고 특히 가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업소로 재입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요. 네, 오늘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웃으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변호사 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